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트맨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불타는 금요일 오늘장도 코스피 지수는 현재 연고점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대체 이 시장이 언제 꺾일지 정말 기세가 무섭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강세장이 언제까지 계속 진행될지 또 거기에 따른 종목에 대한 눈은 어떻게 기르면 좋을지 오늘도 위원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요. 끝까지 배트맨과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자 전략까지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금요일이니만큼 배트맨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매주 금요일 저희 배트맨 시간에서는요,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강의를 해주실 새로운 배트맨 위원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고 합니다. 김선윤 위원님 모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위원님 배트맨 원래도 나오시지만 금요일 날 앞으로 만나 뵙게 되면서 이제 질 좋은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시는데 강의 이번 주부터 스타트잖아요, 위원님. 강의에 임하는 자세 한번 각오 한마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자, 우리 회원분들, 투자분들 제 방송 보고 계시죠? 유튜브에 우리 서울경제 전문위원을 사칭한 분들이 지금 약간 좀 상담 비슷하게 하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들 아무도 지금 너튜브에서 상담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네, 글 좀 적어주세요. 나가라고. 네, 이 신성한 공간을 방해하지 말고 나가라고 글 좀 적으세요. 다들.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가만 안 두겠습니다. 네, 가만 안 두고요. 제 회사에 고문 변호사까지 있으니까 진짜 가만 안 둘 거예요. 지금 안 나가면. 저 정말 화났습니다. 아시겠죠? 네. 참고하시고. 자, 제가 오늘 매주 금요일 저녁 9시 강의를 합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 강의를 할 거고,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그간에 이제 제가 주린이로서, 네, 저도 옛날에 주린이로서 출발했던 그 기억을 더듬으면서 제가 잘못했던 거, 그리고 여러분들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걸부터 시작으로 해서 하나하나 제가 앞으로 투자자분들을 전문가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만 부탁이 있다면 처음부터 드리는 말씀인데 급등주 하지 마세요. 급등주는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네. 제발 진짜 제가 강의 첫 마디부터 드리는 말씀입니다. 급등주 하지 마시고 바닥주에서 안전하게 마음 편히 하시면 좋겠고요. 자, 제가 오픈 채팅방 열려 있는데 오픈 채팅방에서 지금 저랑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 다 정말 마음이 편하게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방도 운영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우리 기존에 들어오셨던 가족분들이랑 얘기도 잘 나누시고 또 제가 요즘 오픈 채팅방에서 수익률 자랑 대회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선물도 드리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또 좋은 또 선물도 받아가시고 또 좋은 수익도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으로 매주 금요일 잘 부탁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김선유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저희가 아래 하단에 보내드리고 있는 이 QR코드 카메라 어플로만 갖다 대셔도 지금 바로 입장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들어와 계신 분들 저희 김선유 위원님이 이렇게 방을 화기애애하게 이끌어가 주시는 점들에 대해서 다들 오늘 고맙다고 인사의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들어오셔서 시장 리딩 너무 어렵다 아니면 이런 시장 속에서 종목 어떤 걸 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들어오셔서 도움 말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원님과 함께 인사까지 나눠봤으면요. 오늘 시장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계속 기관 혼내주고 계셨잖아요. 오늘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개인의 매수세로 시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자 오늘 기관들이 진짜 제가 제 앞에 있다면 한 대 때리고 싶을 정도의 많은 물량을 던졌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플러스입니다. 플러스로 마감을 했는데 기관분들은 지수가 떨어지길 바라십니까? 여쭙고 싶습니다. 떨어지길 바라세요? 왜 자꾸 던지죠?
7,800억 오늘 매도 나왔고요. 보시면 기간들이 언제부터인가요? 7월 28일부터 오늘 9거래일 연속 매도에다가 단 하루 약간 들어왔지만 물량 많지 않았죠? 그냥 계속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웨이는 그래도 좀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기간은 그냥 계속적인 매도예요. 그리고 장기 투자 들어간다는 우리 연기금도 지금 계속적인 매도 나오는 거 좀 심하지 않나요? 모든 기관이 지금 다 담합해서 매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발 조금은 이제 더 던지면은 어떻게 해요? 지수가 좀 밀릴까요? 아니잖아요. 개인들이 다 바치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첫 강의를 있다 하면서 동학개미 운동의 이 성공된 흐름들 말씀드릴 거고, 결국 기관들이 계속 팔다가 지수 떨어지면 우리 말이 맞았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간의 흐름은 어떻게 할 건데요? 네. 개인들 돈 많습니다. 돈 수익 많이 벌었고요. 떨어지면 더 살 겁니다. 지수는 계속 올라간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좀 이렇게 외치는 게 좀 귀에 닿으셔서 조금은 매수세로 좀 돌아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장은 지금 전반적으로 경제 지표들 자체도 굉장히 좋게 나와주고 있어요. 미국의 ISM 지표들, 비제조업들이나 제조업 지표도 굉장히 좋게 나와주고 있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약간 떨어지면서 나와주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 내의 자금들 자체가 국내로 오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홍콩의 지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홍콩 지수 요즘 굉장히 안 좋죠? 정말 많이 안 좋죠? 그 자금들도 어디로 갈까요? 신흥시장이 있다면 국내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시장들. 지금 일본 주식을 살래요? 한국 주식을 살래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 살래요. 네,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나가서 물어보세요. 외국인 만나보면. 물어보세요. 한국 주식 살래요라고요. 아시아에서 신흥 강자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어디 한번 떨어지나 보자. 떨어질 때까지 던지시는 심보가 뭔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가뜩이나 방송 시작 전부터 너튜브에서 웬 사기꾼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서울 경제를 더럽히는지 진짜 혼들 내세요. 그 어떤 우리 서경 멘토님들 유튜브에서 지금 상담해드리지 않습니다. 네. 조심하세요. 아셨죠? 그래서 좀 한마디 드리자면, 기관들은 좀 진짜 돌아올 거예요. 바스켓을 비워도 너무 많이 비웠어요. 이제 슬슬 돌아올 때가 됐다고 판단이 되고, 제가 이번 주에는 솔직히 들어올 줄 알았어. 어느 정도는. 근데 어떻게, 올 매도가 나옵니까? 순매도가 이렇게나.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래도 조금 돌아와 주시고, 또 그간에 많이 올랐던 대형주들도 던지면서 떨어뜨리지 말아주세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이번에 돈 버셔야 됩니다. 네. 시장을 이겨야 되고요. 기관들도 같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지수가 금방 2,500, 2,700, 3,000 갈 수 있거든요. 기관분들이 매도만 안 해주면 가요. 그때 3,000 넘어가서 터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은 같이 힘내셔서 좀 시장을 이끄시면 어떨까? 이렇게 잠깐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저희 위원님께서 혼도 내셨다가 제발 돌아와 달라고 빌기도 했다가 위원님께서 정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셨으니까 우리 기관 투자자분들 다음 주는 좀 돌아와 주시기를 저도 같은 마음으로 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게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강의를 해주실 예정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강의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위원님, 바로 강의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자, 지금부터 제가 오늘 약 한 40분 정도가량 강의를 도와드릴 겁니다. 자, 하나 이제 처음 보자면 3월 한 20일경부터 해서 동학개미운동은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식을 사기 시작했죠. 돈을 끌어다가 대출까지 하시고 그러면 안 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3월, 4월, 5월에 많은 돈을 버셨어요. 그런데 6월부터 어디선가 갑자기 인버스를 외치기 시작하더니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인버스를 사셨어요. 저도 심지어 방송 나와서 처음에는 인버스에 대한 리스크 해지 부분 때문에 인버스를 일부 들어가긴 했지만 바로 일주일 만에 정리해버렸습니다. 왜요? 시장은 돌아서는 게 확실히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동학개미운동은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판단은 드는데 약간의 조금 방향성은 잘못됐어요. 제가 지난주에 인버스 들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해요? 네. 과감하게 파세요. 오픈방에서도 파세요. 라이브에서도 파세요. 시도 때도 없이 말씀드리는데 오늘도요. 증명은 됐어요. 어떤 증명이에요? 외국의 좀 시장이 어떻게 돼요? 네, 미선물이 빠지더라도 국내 시장은 가는 시장. 네, 잘 간단 말이에요. 시장을 이끄는 종목들 너무나 지금 많단 말이에요. 보기 좋잖아요. 근데 외인들은 순매수 전환하는 움직임이 최근에 보이고 있고 기관들은 아직도 보수적이에요. 아니 언제까지 보수적일 거예요? 네. 좀 같이 좀 갑시다. 진짜 인간 대 인간으로 같이 좀 가시면 안 될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와 중간, 현재, 미래에 대해서 한번 외인과 개인과 기관이 어떤 흐름이 나올지 오늘 이걸 시작으로 해서 강의를 불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동학개미운동의 시작이라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딱 끝났다고 볼 수 있는 그냥 차트장 움직임으로 바닥을 확인하면서 올라가기 시작한 자리가 3월 20일입니다. 3월 20일이고요. 3월 20일부터 8월 7일 오늘까지 개인이 18조 원을 가량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인은 11조 가량을 매도를 했고요. 오늘까지입니다. 기간은 7조 가량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장이 깨지고 나서부터 올라간 시점까지 해서 지수가 올라갔죠. 상당히 많이. 개인이 대부분의 매수를 다 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바뀌기 시작해요. 바뀌기 시작하는데 자, 요때 시점을 제가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6월 16일 날 보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6월 16일은 한번 좀 시장이 밀릴 것 같았던 요 날입니다. 요 날 그리고 급락했던 그 다음 날입니다. 그렇죠?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부터 해서 오늘까지 하는데 개인은 어떻게 해요? 6조 7천억 가량을 한 7조 가까운 물량을 매수가 들어갔고요. 외인은 그래도 한 번의 하락 이후에 상승에는 어떻게 됩니까? 네, 그나마 조금이나마 매수가 붙었습니다. 네, 팔진 않고 있어요. 그래도 최근에 외인들 매수가 좀 강했죠. 그로 인해서 외인이 매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기관은 아직까지도 7조 원가량을 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면은 이런 흐름이었어요. 이전에는 개인 혼자서 싸우고 외인과 기관이 좀 같은 편의 움직임이었어요. 같은 편의 움직임. 같은 편의 움직임이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6월 16일 이후부터 해서는 개인과 외인이 좀 같은 편이고요. 기관은 지금 따로 놀고 있어요. 따로. 근데 지금부터 미래 예측을 할게요. 미래 예측을 하는데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이 다음은 뭐가 될 거냐? 개인과 외인 기관이 서로 합쳐서 개인들의 물량을 뺏기 시작할 겁니다. 머지않아서 조만간. 그러면 개인들은 매도 흐름을 보이기 시작할 거고요. 기관은 매수 흐름을 보이면서 그간에 팔았던 물량들을 비었던 바스켓을 채우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 미국 내에 미국 주식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미국은 현재 좀 더 간당은 하지만 고평가 영역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고 신용 등급에 대한 문제가 생겼죠.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 달러화의 약세가 진행되고 있고 제가 달러 인덱스 계속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보셔야 돼요. 그로 인해서 자금들이 신흥국 시장으로 오는 그림들.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그 시각 자체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버티다 못 버틴 기관들이 야, 시장 간다. 도저히 안 되겠다. 매수로 들어가자. 빠르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부터 시점, 아마 이 시점은 코스닥의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는 어느 중간 보고가 끝나는 8월 둘째 주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기관들이 강매수 쪽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한 차례 시장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흔들 수도 있어요. 잠깐의 시장 조정을 거칠 수도 있어요. 다음 주 중이나 그 다음 주 중이나. 그때 부탁드립니다. 흔들리시면 안 되고요. 물량 다 뺏기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흔들리시면 안 되고 아니면 시장 초입으로 밀리는 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중을 줄이셨다가 시장이 다시 안정되는 시점. 그때는 기관들이 매수를 시작할 거예요. 굉장히 많은 수량들을 허겁지겁 잡기 시작할 겁니다. 네. 근데 거기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물량을 뺏기지 않으신다면 지수는 더 가파르게 오를 겁니다. 개인들은 지금 엄청난 물량을 가지고 있잖아요. 안 주면 돼요. 안 주면 간다고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쉽지 않은 건 저도 아는데 안 주면 가는. 그래서 아마 조만간 이런 흐름이 나올 테니 제발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도 흐름은 동참하지 마시고 잘 버텨주시고 물량을 위에다 걸어두면 기관들이 다 잡아먹을 거예요. 그러면서 올라가는 시장이 될 테니까 꼭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이거를 아마 앞으로 뭐 한 달에 한 번씩이나 몇 번씩 가져올지도 몰라요. 이 원판을 제가 가지고 나올 건데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지금 시점은 실적 발표 시즌에서 코스닥으로 지금 이렇게 넘어가 있는 시점이에요. 코스닥으로 넘어가 있잖아요.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가 다음 주까지 한 8월 말까지 해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1분기 지난달에 이미 대형주 쪽에서 코스피 쪽에서 힌트는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관련주들을 같이 벤더들을 보시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 꼭 코스닥의 실적주를 검색하시되 같은 업종이 좋았다면은 웬만하면 좋을 수밖에 없으니 꼭 그쪽 관련으로 잘 보셔야 되고 제가 조금 이따 후반부에는 다음 주나 해서 봐야 될 업종들까지 항상 준비해 놨으니까 항상 이 시간에 준비해 드릴 거예요. 꼭 끝까지 보시면 좋겠고 종목까지 준비를 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정말 오랜만에 중추절 이슈가 조금 생길 것 같아요. 추석. 네. 다음 달 해서 아마 이 이슈가 생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중국에서는 이제 국내 쪽으로 여행을 서서히 풀고 있는 모습이고 유통 물량도 늘리고 있고 오늘 관련주들 화장품주 움직였죠? 보셨죠? 호텔신라나 이런 종목들, 코리아나 한국화 다 움직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는 중국 쪽 관련해서 약간은 조금 호의적인 움직임. 자, 보세요. 미, 중 싸워요. 싸우는데 조금 그래도 좀 숨통을 트고 자기 편을 좀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너무 우리나라를 쪼을 수가 없어요. 중국 입장은. 그러니까 좀 풀어줘야 돼요. 자기들도 살기 위해서. 그 시진핑 주석이 올해 안으로 방한을 하는 거잖아요. 방안을 좀 미룬다 아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올해 안으로 조금 하는 걸로 조금 가닥이 잡히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중추절 관련해서 굉장히 화장품 이런 정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따가 좀 피크로 하나 좋은 종목은 화장품에다가 엔터에다가 이런 거 섞여 있는데 코로나까지 섞여 있는 종목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세상에. 이제. 그 지금 시점이 너무 딱 맞으니까 이거 괜찮은데? 차트도 자리도 좋고 심지어 실적까지 좋아. 옛날에 BTS 관련주였어. 뭐야?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채널을 못 돌립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코로나 회복에 민감주들도 경기 민감주들 관심을 가져야겠죠. 실적이 좋아지니까. 그리고 요즘은 서서히 외부 활동이 좀 증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 영화관 가보셨어요? 영화 개봉들을 하죠. 그런데 개봉하는 관객 수가 계속 늘고 있거든요. 개봉하는 영화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아세요? 진짜 한번 가보세요. 이제 영화관이 좀 되는가 싶다 할 정도로.
약간의 조금 코로나에 대한 우려감은 있지만, 네, 지금 여름 휴가철도 맞아서 네, 영화들 많이 보시거든요. 관련해서 또 관련주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런 것도 좀 준비해봤는데 어쨌든 이렇게 좀 보시는 게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실적주 미리미리 체크해야 되고요. 체크가 안 되신다면 네,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세요. 실적주만 주기적으로 제가 거의 매일같이 올려드리니까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돼요. 그리고 추석 관련 보시고 코로나 회복되는 종목 보시고 외부 활동 증가하니까 또 관련한 경기 민감주들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잠깐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를 봐야 되는지 이제 하나하나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영화 산업이 지금 많이 죽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제가 딱 한 종목만 가지고 왔지만 지금 현재 뭐 CJ, CGV 차트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 정말 심각할 정도로 많이 좀 밀려 내려왔다고 좀 보여져요. 자, 예전에 이제 부흥기 때하고는 너무나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2015년, 2016년도 때 10만 원이 넘어가던 회사가 지금은 2만 원이 안 되는 모습이잖아요. 뭐 유증도 하고 굉장히 조금 힘들게 왔어요. 그 유증 물량도 시장에 이미 다 풀려버린 상황이고 이제 갈 일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코로나가 조금 이제 어떻게 해요? 네, 환자 수가 줄어들게 되면서 경기 민감주들과 소비 패턴이 바뀌면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면서 관련주들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제조업을 제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 그 관련주들도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근데 CJ, CGV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개봉했던 영화 요즘에 좀 약간 좀 좀비 영화들이 조금 나오긴 하는데 관객 수가 은근히 잘 나왔어요. 근데 영화계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영화 제목을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걸 뭐 홍보하는 게 아니라 반도라는 영화의 관객 수를 보고 제대로 나올 경우에 손익분기점 월등히 넘어갈 경우에는 우리도 개봉하겠다. 우리도 개봉할 거야. 하반기에 줄줄이 개봉을 한다고 했습니다. 네. 영화 쪽에서 일하시는 분의 확인을 해본다면. 근데 나쁘지 않았어요. 관객이 한 340 됐나요?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영화계가 이제 숨통을 좀 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점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이나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그간 조금 잡아뒀던 운영을 못했던 영화관들을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6월 말부터 7월 초 줄줄이 풀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실적이 3분기부터 반영이 되면서 뭐 CJ, CGV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들의 보고서가 나올 시점이 머지 않았다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누가 도와줘야 되냐면 우리 이렇게 표현할까요? 우리 기관 형님들 제발 매수 좀 해주세요. 네. 이거 이렇게 놔둘 종목 아니잖아요. 네.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 다 아시잖아요. 검색 조금만 하면 다 나오는 내용들이잖아요. 누구나 아는데 시장에서 이렇게 버림받아야 되나요? CJ, CGV가 무슨 죄가 있어요? 코로나랑 중국 영향이었는데. 근데 지금 코로나랑 중국 영향이 풀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지금 파실 거예요? 아니죠? 네. 사셔야 돼요. 기관분들 정리하신 거 이제 들어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주가가 잘 가려면 CJ, CGV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어떻게 해요? 팔면 안 돼요. 올라갈 때 그냥 매수가만 넘으면 정리할래 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많은 대형주들의 흐름들 예를 들면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던 SK 이노베이션이나 현대차 같은 거 굉장히 잘 가고 있죠. 근데 매수가 근처가 왔다고 정리하려고 1, 2년 고생했다고 지금 시장에서 정리하는 시장이 아니에요. 가는 시장입니다. 가는 시장이에요. 잠깐의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갈 때 흔들리듯 내 손이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움직이시면 안 돼요. 이렇게 탁 쳐야 돼요. 아시죠? 매도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 CJ, CGV 말씀드리지만 경기 민감주들 시대가 드디어 왔다. 소비 패턴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인식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제가 또 말씀드리면
한국콜마, 이거는 그냥 간단해요. 그냥 좀 화장품계의 대장주로서의 원체 역할이 크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냥 이건 그냥 뭐 놔두면 가는 종목인 거야. 그냥 지금 오늘 최근 들어서 좀 흐름이 너무나 좋은 모습인데요. 좀 볼게요. 네. 정말 잘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보자면 이 바닥에서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 라인을 잡자면요. 바닥에서 라인들이 이렇게 움직여 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음 라인은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이 갭을 메울 수 있는 이 제 네모칸 이 갭을 메우는 포인트들이 나오는데 역시나 어떻게 해요? 네. 경기 소비 심리는 살아나고 있고 또요. 중국은 풀어주고 있고 계속 요즘에 그 흐름이 나오니까 움직임이 나와요. 근데 한국콜마는 매수 이렇게 해주면서 CJCGV는 왜 매수 안 해주세요? 영화 산업도 좀 살려주셔야 되잖아요. 매수 좀 해주세요. 네. 하실 때 됐어요.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 경기 민감주로서 소비랑 관련된 종목인데 기관들의 매도가 과했어. CJ, CGV처럼 과했다면 그 종목은 관심 있게 보시고 관심 종목 라인에 넣어두시다가 기관들의 매수가 좀 포착이 된다 싶을 때는 따라 들어가셔야 됩니다. 꼭 CJ, CGV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그런 종목이라면 꼭 그렇게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기관의 매도 흐름에 겁먹지 마세요. 겁먹지 마세요.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죠. 자, 여행도 사실 뭐 많아요. 하나 투어도 있고 모두 투어도 있고 근데 그냥 이 종목도 역시나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시장 분위기라는 거예요. 분위기라는 거죠. 근데 제가 모두 투어보다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종목이 조금 첫 번째 좀 좋아 보여요. 이걸 할게요. 예전에 이게 이제 회사가 합병이 돼서 그러는데 예전에 GMP라고 이제 회사가 있었어요. GMP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BTS를 모델로 해가지고 이제 제품을 만들었던 회사예요. BTS 관련주라고 해서 주가가 막 갔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엔터 회사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상장돼 있는 엔터 회사를 갖고 있고요. 그 회사의 지분을 약 한 30% 정도 갖고 있고 그 회사에서 최근 여자 아이돌을 키우고 있는데 아마 8월 5일부터인가 해가지고 그 유튜브 쪽에다가 동영상을 올린 것 같은데 너튜브요. 죄송합니다. 올린 것 같은데 조회수가 4천만이 막 넘어가고 인기가 아주 폭발하고 있대요. 와 난리가 난 것 같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아마 지금 저희 오픈 채팅방에서 저희 직원들이 적어주고 있을 거예요. 허 실장 빨리 적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 회사가 또 화장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GMP 화장품 해요. 화장품을 하는데 중국 관련 쪽 매출을 굉장히 큰 폭으로 확대. 이미 막 수주 받는 것들 연락이 막 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 잘 보세요. 제가 이게 특이한 되게 재밌는 종목인데 중국 관련해서 지금 그다음에 플러스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보자면 중국 관련 풀어지고 있는데 코로나 줄어드는데 약 개발? 여기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코로나19 관련된 것까지 있어요. 자회사에서. 이 종목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다 엮었는데 실적이 또 안 좋은 거 아니야? 그건 또 아니야. 실적이 또 좋아. 심지어. 실적까지 좋아. 너무너무 이 회사가 야 이거는 좀 가지고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가격도 괜찮아. 시총도 괜찮아. 작지도 않아요. 한번 볼게요. 들어가서 볼게요. 들어가서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요? 벌써 지금 궁금하셔가지고 검색들 하시고겠죠. VT, GMP. 자, 차트 상황인데요. 이 종목은 오늘 종가로 9,200원 정도 한 상황이에요. 나름의 요즘의 시장 트렌드에 맞춰서 거의 모든 이슈를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종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요.
불과 한두 달 전에 있었어요. 시노펙스. 시노펙스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 종목은 안 하는 게 없어. 뭐 수처리부터 해서 막 그린 뉴딜 정책 다 들어가. 그리고 바이오까지 있어요. 안 하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이렇게 갔어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거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VT, GMP 같은 경우에도 한번 찾아보시면 다 나올 거예요. 엔터, 중국발 엔터, 신규 아이돌이 트와이스급이야. 이 정도면 감이 오시겠죠? 네. 아니 3일 만에 너튜브 동영상 뭐 4천만 뷰 넘어갔으면 말 다 했죠. 네. 그 다음에 화장품에 그 다음에 코로나19 관련 바이오까지 있어. 수급을 열어보자면 시총 자체는 지금 한 3천억 정도 해요. 3천억 하고요. 외인들이 계속적인 좀 매수 흐름이 나오고 기관들이 매수가 잡히긴 하는데 기간이 아직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거래량 자체가 하루에 30에서 50만 주, 오늘 100만 주가 터지긴 했는데 거래하기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에요. 가격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하실 수 있고 외인이 잡아주고 있는 모습들. 근데 요즘에는 기관들이 원체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 알록달록한 모습만 보여도 땡큐인 상황이긴 해요. 네, 이런 모습이고 말씀드렸던 실적을 열어보자면 보시면 2분기도 굉장히 양호한 모습인데 하반기까지 좋은 실적이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회사가 정말 많이 간다면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 이렇게 호재가 좋은데 시노펙스처럼 가는 건가? 충분히 좀 가능하다고 봐요. 사실 이 방송에서는 추천주를 드리는 방송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지금 살짝 드릴까 하는데 제가 화요일 날 제가 강의하면서 강의 보신 분들 기억하세요? 제가 강의를 막 하다가 이 회사가 나오고 메탈라이프인데요. 메탈라이프에다 별을 막 이렇게 쳤어요. 기억하세요?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 다음날 급등이 나오고 했는데 제가 이 종목에다가도 오늘 별을 좀 드리고 싶어요. VT, GMP에다가도 별을 드리고 싶어요. 왕별을 드릴게요. 아직 안 올랐고 앞으로의 시장 흐름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매력도가 좀 큰 것 같습니다. 뭐 기업 방문을 조금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시는 이제 이사님께서 GMP 쪽으로 조금 아쉬웠던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지금 생각이 났는데 연락을 취해서 한번 기업 방문도 좀 가볼까 합니다. 그래서 요런 종목들. 그러니까 제가 종목만 얘기하는 거 듣지 마시고 어떤 포인트인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어느 포인트인지, 중국 관련인지, 소비가 살아나고 있는 건지, 실적은 깔려 있는지, 수급은 기관은 아니죠. 외인이 깔려 있고. 그러니까 기본 차트 바닥인지. 이거 다 복합적으로 다 보셔야 돼요. 그냥 막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그렇게 하시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오늘 정말 핵심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급등주 매매 하실 건가요? 급등주 매매를 하시는데 수익이 날 수 있어요. 급등주. 신풍제약 같은 거 이 현상에 따라 들어갑니다. 더 갔잖아요. 수익이 날 수 있어요. 저도 시젠 같은 경우를 얘기를 드리는데 근데 시젠은 천천히 조정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시젠 같은 경우는 좀 과감히 말씀드려요. 펀더멘탈이 원체 좋으니까 제가 40만 원 외쳤잖아요. 근데 오늘도 올라갔습니다. 심지어 저희 오픈방에서 제가 시젠 계속 강조했었고 현대차 강조했었고 수익률 어마어마하다들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괜찮지만 말도 안 되게 따라 올라가는 것들 있잖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급등해. 그리고 나서 떨어져.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한 주 사고 한 주 파는 단주 매매를 통해서 막 왔다 갔다 그거 보고 있으면 저도 막 어머 미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막 사야 되나? 하긴 해요. 거기다가 갑자기 100주 사, 1000주 사. 어떤 개인들이 몇 천 주 들어가죠. 이러면 어머 야 이거 어떻게 따라 들어가 볼까? 여지없이 떨어집니다. 근데 바닥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한 며칠 뒤에 오르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급등주 매매로 해서 계속적인 수익을 내실 수는 없어요. 수익을 낼 수는 없어요. 급등주를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비중이 중요한 겁니다. 저도 급등주 매매 합니다. 아주 가끔씩 가르쳐 드리지만 제가 강조하는 포트에서의 급등주 매매 포트의 비중은 5%입니다. 한 종목당 5% 이상은 급등주를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신풍제약 저 꼭대기에 물려 계셔가지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계셨잖아요. 신풍제약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안 좋은 얘기를 좀만 해가지고 너튜브에 올리면 싫어요가 막 눌립니다. 여러분 아세요? 심각한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기억하세요. 급등주 매매는 지옥 열차 탑승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표현할게요, 제가. 네, 진짜 지옥 열차 탑승하는 거예요. 조만간 기관이 또 한 번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시장을 약간 흔들 수도 있어요. 그때는 진짜 잠이 안 오실 정도가 되실 수도 있어요. 부탁드립니다. 바닥주, 실적주 매매해도 물리는 게 시장입니다. 하지만 많이 안 물리잖아요. 네. 그래서 개인은요, 철저한 바닥의 실적주를 매매하시는 전략을 하셔야 돼요. 다만 너무 심심하니까 급등주를 하시는데 5%만 한 종목당, 그리고 4종목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급등주 하시는 거 아닌가요? 20%나 하는 건데 더 줄여야 되긴 하는데 워낙에 심심하시니까, 그리고 일하실 때 스트레스 받으시니 급등주 올라가는 거라도 보면서 스트레스 푸셔야 된다는 거 저도 알아요. 스트레스 풀 때가 요즘 많이 없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나갈 수도 없고. 그래도 조금은 지켜주세요. 그 스트레스를 다 풀려고 하지 마시고 반만 푸신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됩니다. 네. 또 하나, 주식계의 유명한 거물들이 하나같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남들이 팔 때 사고 남들이 살 때 많이 팔아서 큰 수익을 내신 거예요. 꾸준하게. 그러니까 남들이 사실 손절가를 얘기할 때 그 손절가 자리가 매수 자리가 맞아요. 그래서 사실 방송에서 손절가 저도 잡아드리지만 크게 의미를 두진 않아요. 손절가라는 게 오히려 매수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라인을 많이 이렇게 잡잖아요. 라인을 잡았을 때 주가 가다가 이렇게 깨면은 여기서는 손절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시죠. 이렇게 라인 잡기도 하고. 근데 오히려 이런 자리들이 매수 자리가 많거든요. 매수하기 좋은 자리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 그래서 요때 사고 오히려 급등했던 이런 자리들에서는 항상 파시는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그 엔지캠 생명과학이라고 우리 저기 오픈 채팅방에서 몇몇 분들이 좀 상담을 하셨어요. 네. 오늘 같은 날은 사실 거의 매도 자리였거든요. 이슈가 나왔던 자리였기 때문에. 이것도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급등주 하실 때 엔지캠 생명과학을 만약에 오늘 이렇게 따라가셨다거나, 이 고점에서 따라가셨다거나, 올라갈 때, 이런 매매는 자제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계속 보시고 사시려는 것은 또 하나 종목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식 격언 중에 종목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거 하나 있죠? 아시죠? 네, 그런 거니까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10분 남았네. 자, 그래서 투자 마인드에 대해서 제가 PD님이 죄송하지만 약간 끊으랬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식 격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한 주식 격언이 굉장히 많아요. 네, 굉장히 많은데 몇 가지만 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네. 방금 말씀드렸던 엔지캠 생명과학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지만 정보라는 것은 항상 새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새어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바이오 회사인데 임상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모르겠지만 외국인 입장에서 미국에서는 그 임상하는 거에 대해서 이미 뉴스거리가 나와 있기도 하고, FDA 홈페이지 들어가면 어디까지 진행됐다고 검색이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실 개인들이 그거를 검색을 해 찾아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제 나갔어요. 장중에. 하지만 국내 증시에는 영향이 없다가도 그게 나가서 급등을 하기도 하고. 근데 미리 아는 사람들은 먼저 사두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식이 사실 야금야금 뭔가 오르기 시작할 때는 항상 그렇지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고요. 그래서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는 맞긴 한데 저는 여기서 좀 한마디 더 추가를 드리자면 요즘에는 뉴스에도 안 팔고 계속 가는 경우들이 좀 간혹 있긴 해요. 그래서 뉴스에 팔지 마시고요. 지금은 여기다 제가 좀 플러스 추가를 드리자면 기관들이 좀 갑자기 매도가 나오거나 수급적인 부분이 추가가 됐을 때를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인이 강매도를 보인다거나 그리고 또 하나 그 투자자 매매 보시면 맨 오른쪽에 기타 법인 쪽 물량들이 있거든요. 기타 법인 쪽의 물량들에 조금은 유의 깊은 점. 그다음에 요즘에 보면은 좀 회사들이 힘든 게 있어서 일반 공모 유상증자,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유상증자를 많이 해요. 좀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도 관련된 물량이 언제 신주가 상장이 되는지 공시를 보시면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근데 나와 있는 날 이 거래일 전에 공매도도 할 수 있죠. 그런 포인트들을 좀 자세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꼭 수급을 체크, 매물이 나오는지 체크, 전환사채가 출회되는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저 지금 정말 저 잘하는 건데요. 팔고 나면은 잘 오르더라고요. 저는 거의 자주 그래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 제가 수익 매매 원래 되게 장기 투자하는 스타일인데 수익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뭐 한 7에서 10% 정도의 뭐 계좌 수익을 꾸준하게 내는데 문제는 팔면은 꼭 더 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럽니다. 한번 정리한 종목은 여러분도 힘드시겠지만 뒤도 보지 마시고 그냥 관심 종목에서 지우셔야 돼요. 멀리 두셔야 돼요. 네. 한번 올라서 팔아요. 좀 더 갈 수 있지만 그 팔았던 곳이 꼭대기에 팔았을 수도 있고 어깨에 팔았을 수도 있어요. 어깨에 팔았다면은 요만큼도 올라간 거에 배 아플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저는 발바닥에서 샀는데 무릎에 판 적도 있어요. 네. 정말 배 아프더라고요. 그건 진짜. 심지어 2개나 그런 종목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좀 시장에서 움직이는 뭐 개인 투자자분들 보시면은 어깨에 팔고도 배 아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급등주를 따라간다는 것 자체는 돈을 쫓는다는 거고요. 돈을 쫓게 되면은 돈은 여러분들에게 오지 않아요. 오게 만들어야지. 쫓아가는 거, 도망가는 걸 달리는 걸 따라가지고 잡으려 하지 마세요. 따라오게 만드셔야 돼요. 아셨죠? 네.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인기주, 인기 있는 종목 초기 시세에 따라붙어라.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제가 현대차가 급등 초입에 네, 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사셔야 된다.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사셔야 됩니다. 왜? 오늘 첫날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갔고 기간 정책 맞아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셔야 되고 제가 뭐 김현대라고 또 우리 회원님들께서 얘기해 주시는데 30만 원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네. 어찌보면 저 사람이 제정신인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뭐 자주 듣는 소리라 신경도 안 씁니다. 뭐 시즌 40만 원부터 해서 셀트리온 3만 원, 4만 원일 때 20만 원 외치던 사람이니까 뭐 익숙해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모멘텀과 실적 성장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종목은 초기 시세에 무조건 따라 들어가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 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리 올라갈 때 탄력적으로 붙어주면서 안정, 그러니까 심적인 안정을 사람이 갖고 있어야 주식도 오래 가져갈 수 있거든요. 급등했을 때 따라 들어가면 차트가 보통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급등주들. 여기서 따라 들어갔을 때는 여기서 버틸 수가 있는데 여기서 따라 들어가면 내 매수가 근처에서 흔들리게만 해도 못 버틴단 말이에요. 절대 못 버텨요. 이런 상담이 많단 말이에요. 매수가 왔는데 팔까요? 매수가만 오면 팔고 싶어요. 네, 여러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왜요? 한 달 막 고생했다고. 네, 2달 너무 힘들었다고. 주식을 쉽게 하셔야 됩니다. 제발 급등주 따라가시길
따라가지 마시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는 뭐 그냥 천정권의 호재는 팔고 바닥권의 악재는 사라. 그래서 요거는 기간 보고서를 가지고 좀 빗대서 말씀드릴게요. 기간 보고서들 보면은 예를 들면 막 주가가 올라갔을 때 기억나실 거예요. 목표가 상향이란 보고서들이 나오면서 또 목표가 유지하는데 보고서들이 갑자기 쏟아져 나옵니다. 많이 올라가는데 거의 고점에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가가 하늘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좋다고는 얘기했는데 왜 파는 거야? 기관들의 보고서는 100% 믿지 말아주세요. 팁 드리겠습니다. 기관들의 증권사 보고서가 딱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지금 5만 원이라 치고 기관의 보고서가 10만 원이라 나왔다 치면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 정도만 유지를 하십시오. 그럼 결국 8만 원에서 7만 원 정도가 갭이 비어 있다. 그럼 갈 수 있는데 그 이상의 갭, 그 갭이 안 나온다면은 과감하게 그 종목은 관심을 갖지 마세요. 기관들이 매도 쪽으로 굉장히 많이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약간 업종마다 상이하지만 기관이 내놓은 보고서에서 마이너스 20에서 30% 정도는 낮춰서 목표가를 설정하시면 아무런 문제 없이 대응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가만 보면 기관들이 목표가를 올려요. 올리는 경우는 그만큼의 갭이 올라갔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셨죠? 대부분의 보고서가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바닥권의 악재. 바닥권을 뚫고 내려가서 손절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올 때가 있죠. 그 타이밍에는 어떻게 됩니까? 고수들의 매매 방식은 보통은 사들어가십니다. 많이 사들어가요. 그래서 저도 바닥권 종목을 하면서 대응을 하는데 저는 한번 기다렸다가 한번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이런 타이밍을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그런데도 약간 내려가서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 가더라고요. 그때는 참 슬퍼하게 됩니다. 슬퍼하라고 하지 말라고 나와 있는데 슬퍼하게 되더라고요.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재료가 반영되지 않는 팔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가가 막 올라갔어요. 그런데 좋은 소식이 나왔어. 빵 터졌는데 이게 가지 않고 오늘은 안 가더라도 다음날 가면 좋겠는데 안 가. 그때부터는 이게 하락 추세로 바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 주식은 과감하게 정리하셔도 돼요. 다른 거 사셔도 돼요. 종목 많잖아요. 재료가 나왔는데도 반영되지 않으면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이거는 진짜 중요합니다. 정리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중요한 거 수급은 모든 것을 우선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수급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꼭. 그리고 이 말이 뭐예요?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사라. 그냥 딱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향후 이슈 나올 미래를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CJ, CGV 같은 경우가 미래에 대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무슨 GMP 이렇게 하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아마 조금 시장에서 굉장히 조금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은 전반적인 큰 틀을 말씀드리는데 다음 주부터는 세부적으로 약간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기본적인 분석을 시작해서 여러분들의 기초 지식을 확실하게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초보가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위원님의 강의가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 많은 분들 이런 주식 격언을 토대로 좀 이야기를 어디서 들을 수 있는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오픈 채팅방 바로 이곳인데요. 서울경제 김선윤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현재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를 카메라 어플로만 갖다 대셔도 입장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시간 동안 알찬 강의해 주신 저희 위원님 보내드리면서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저희 배트맨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